자, 우리 과제용 펴서 연습 문제 좀 한번 봅시다. 과제용을 피셔서 연습 문제를 한번 좀 봐볼게요. 연습 문제를 펴서 연습 문제를 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연습 문제 1-2번부터 한번 좀 같이 좀 해볼게요. 연습 문제 과제용 펴서 연습 문제 1-2번부터 한번 좀 해봅시다. 자, 잠 다 깼나요? 자, 연습 문제. 잠이 안 깼어요? 왜요? 너무 숙제가 많았어요? 진짜요? 지은아 숙제가 너무 많았나요? 진짜요? 너무 힘들었어? 혹시 전에 학원은 어디 다녔었어? 수희. 야, 수희 학원이 더 많잖아. 야, 수희가 더 많잖아. 넌 어디 출신이야? 파이만 더 많잖아. 파이만 더 많잖아. 더 빡세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군. 오케이. 자, 우리 예린이는 어디 출신입니까? 여기 출신. 하탑초 나왔나? 야탑초 나왔나? 야탑초. 하탑초라는 데가 없지 않아요? 또 모르죠? 하탑초라는 데가 없어요. 몰라요. 나는 야탑밖에 몰랐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핫탑이라는 데도 있고 상탑이라는 데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야탑, 중탑, 여수. 여수. 그래서 여수대로구나. 그 도로가. 여수초가 집에서 가긴 한데 야탑. 아니 거기를 여수대로라고 하거든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나도 잘 몰라요. 하여튼 성남시청인가? 맞아요. 그쪽 부근의 어떤 도로를 여수대로라고 해요. 근데 처음 알았네? 여수는 여수 밤바다 물론 여수 밤바다 그것도 있긴 한데 그 여수도 있고 여기 여수도 있다 그거죠. 그런 거 있어요. 서울에서도 논현동이 2개가 있어요. 강남에 논현동이 있고요. 그리고 은평구라고 하는 거기에도 논현동이라고 있는 것처럼 여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도곡이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도곡? 대치동 쪽에 도곡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요번에 어젠가 물 되게 많이 비가 많이 내렸던데 어디더라? 당진 쪽에, 충북 쪽에 거기도 도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주면 도곡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냐면 아내의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의 남편이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같이 이제 도곡동을 갔어요. 저 대치동 쪽에. 근데 이제 도곡동에 도곡 무슨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어딘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어떻게 쓰냐면은요. 도곡 이렇게 써요. 도곡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이거를 Why 도그 오케이야? 재미없었다. 아니 왜 도그 오케이니? 그래서 그냥 도곡이야 그냥 이름이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재미없었다. 난 그때 굉장히 재밌었는데. 자, 그래서 1-2번 좀 한번 해봅시다. 자, ABC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ABC다라고 하는 요런 삼각형이 있었었는데, 자, 지금 BC를 1-K 대 윤우야. 빨리 펴.
연습 문제네. 자, 1-2. 자, 연습 문제 1-2입니다. 몇 초점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그럼부터 다 하고 가야 돼. 알겠어? 자, 요거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BC를 뭐라고 했었냐면은 1-K 대 K로 내분한대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1-K라고 하고 여기를 K다라고 해서 요거를 P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은 AP를, 자, AP를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1-K 대 K로 내분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Q입니다 라고 잡은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ABQ의 넓이를 ABQ가 되는 거니까 여기 넓이를 S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QP의 넓이를 S2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맞죠? 네, 자, 그랬었을 때 S2랑 9 S1이 서로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얘를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 넓이를 그냥 삼각형 ABC 전체 넓이를 S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알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먼저 요 S1을 구해주기 위해서 요 왼쪽 부분의 넓이가 몇 S인지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자, 전체 넓이 중에서 요 왼쪽, 요 ABP의 넓이를 몇 S입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요 밑에 있는 요 밑변의 길이의 B가 넓이의 B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요 왼쪽에 삼각형 ABP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전체 넓이의 1-K 더하기 K 분의 1-K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겠네. 자, 우리가 만약에 얘가 2대1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전체 넓이를 S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S는 3분의 2입니다. 아니, S의 3분의 2가 되는 거고 요 오른쪽은 3분의 1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 왼쪽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요 밑변의 길이의 B를 서로 먼저 더해 놓고 그거 중에서 1-K인 거니까 분자에다가 1-K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어차피 분모는 생략 가능한 거니까 1-K 하고서 S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넓이를 가지고서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Q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럼 ABQ다라고 하는 거의 넓이는 요 전체 넓이의 요 전체 넓이 중에서 1-KS 넓이 중에서 또 1-K랑 K를 서로 더해 준 다음에 그 중에서 1-K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지은아 알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전체 넓이를 가지고서 K랑 1-K로 분리시킨 거잖아. 그 중에서 여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1-K랑 K를 더하고 그 중에서 1-K예요 라고 생각해준 거라고요. 그러면 얘도 분모 어차피 생략 가능하니까 결국 ABQ의 넓이, 즉 S1의 넓이는 1-K의 제곱하고서 전체 넓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네. 얘가 지금 S1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S2를 찾기 위해서 APC부터 넓이 좀 구해봅시다. 자, APC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넓이의 자, 1-K 더하기 K분의 K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KS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S2를 구해주기 위해서 삼각형 CPQ를 생각해 볼 건데 CPQ다라고 하는 거는 KS 넓이 중에서 또 얘도 1-K랑 K를 서로 더한 것 중에서 K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요 오른쪽 부분의 넓이 중에서 요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K였고 여기가 1-K였었으니까 요거 서로 더해 준 다음에 그 중에서 K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씩 써줄 수 있는 거겠네. 그러면 얘는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PQ가 S2니까
K제곱 S랑 같아요 라고 이렇게씩 세워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식이 어떻게 써져 있었냐면요, S2의 넓이는 9배예요. S1의 넓이에. 그러니까 결국은 S2의 넓이 K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는 S1의 넓이 지금 1-K의 제곱에 9배 한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씩 세워주면 되겠죠. 뒤에 붙어있는 큰 S는 그냥 없애버리고요.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거 서로 같다라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 K제곱은 9K제곱 마이너스 18K 플러스 9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니까 8K제곱 마이너스 18K 플러스 9는 0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2, 4 이렇게 붙여보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붙여보면은요. 12에다가 6 더하는 거니까 18 나오겠죠? 그래서 K 값은 2분의 3과 4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찾아줄 수 있는데, K가 제일 처음에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윤우야 둘 중에 뭐가 답이겠어요? 네, 4분의 3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알겠죠? 붐붐붐. 자, 여기서 이제 KS 그냥 이건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야구에서 코리아 시리즈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한화가 우승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나? 한화 알아요? 야구 알아? 알아? 쌤, 제 스토리 보셨어요? 아니요? 제 스토리에 그거 올렸는데 뭐? 하나랑 삼성해가지고 전에 예전에는 하나 응원하는 사람이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SNL에서 얘 놀려서 애들 하나 팬한테 다 연락 왔어요. 그렇군. 하여튼 나는 하나 팬이에요. 올해는 우승할 거예요. 40년 만에. 못할 것 같아요? 왜 고개를 젓지? 1992년도인가가 통합 우승이었나? 99년도인가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한 30, 너무 슬픈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자, 1-4번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P의 좌표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P의 좌표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얘랑 지금 평행하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풀 때,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0,0이다 라고 나오고 있었고, 여기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2,2다 라고 나오고 있었고, 여기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마이너스 루트 2,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뭐랑 지금 써볼까요? 여기가 O,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P의 좌표인데 P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 OA랑 그 다음에 뭐랑 똑같다 라고 했었냐면은 OC가 서로 똑같았어요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OP랑 OA를 한번 몇 대 몇인지를 한번 좀 찾아볼 건데요. 자, OP랑 OA가 지금 몇 대 몇인지를 찾으려면은 여기 왼쪽 거에서 한번 볼게요. 얘는 OC 대 그 다음에 OC 대 CB입니다 라고 요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OC 대 CB인데 OC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OC다라고 하는 거는 OA랑 지금 서로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OA라고 바꿔보고요. 자, CB라고 하는 거는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CB는 OB에서 OC를 뺀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자, 근데 OC가 또 OA랑 똑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OA 대 OB 빼기 OA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겠네. 이해됩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어요? 돼요? 네. 여기? 아, 미안해. 미안해. PA예요, PA. 오, 예리했어. 좋았어. 윤혜야, 왜 못 찾아? 네? 왜 못 찾아? 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됐어. 실망이야. 뭐가 싫어하는데? 몰라, 임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OA의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요 길이는 여기에서 요거 사이에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루트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는요 2에다가 16 이렇게 더하고 루트 씌우는 거니까 3루트입니다 라고 하는 길이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OA는 2루트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3루트 2에서 2루트 1을 빼는 거니까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대 1입니다. 아, 뭐가? 얘랑 얘가 OP랑 PA가 2대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요게 2대 1이었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의 좌표는 0,0과 그 다음에 2,2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분한다라고 했으니까 3분의 뽕뽕 4 뽕뽕 빵 그리고 3분의 뽕뽕 4 그리고 뽕뽕 사라진대. 그러면은 P의 좌표는 3분의 4, 3분의 4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써줄 수가 있는 거겠네요. 알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 1-8번 한번 좀 볼게요. 뭐야, 예린이 왜 뒷장 안 해갖고 왔어? 좀 더 하고 가. 네. 네. 자, 그래서 너는 다음 시간부터 저거 책에다 해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요거 다 벗겨놓고, 알겠지? 안 써놓으면 좀 안 한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1-8번쯤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뭐라고 나왔냐면은요. 마이너스 1,2다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어서 요거 A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점은 2,4였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4였었으니까 요거를 2,-4입니다 라고 표시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5,5였었대요. 그러면 5,5는 뭐 한 요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5,5는 C 이렇게 한번 좀 써봅시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 AC 위에 있는 P를 지나고 그러면은 A랑 C를 이어봅시다. 자, A랑 C 위에 P를 지나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P다라고 한번 좀 잡아볼게요. P예요? B 아니에요? 자, P라고 이렇게 잡아놓고서 지나고 직선 AB에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직선 AB랑 요 P를 지나는데 요거랑 평행한 직선이 뭐라고 나왔었냐면은요. BC랑 만나고 있대요. 그럼 BC를 선 그려봤었을 때 요 만나는 점을 Q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윤호야 맞아요? 자, 그러니까 잘 읽어봐야 돼요. P를 지나는데 그 P를 지나는 직선이 AB랑 평행하대요. 이해돼요? 자, P를 지나고 얘랑 평행한 직선이 그래서 얘랑 먼저 평행하게 그리는데 그 직선이 BC랑 만난다. 그게 Q라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근데 P가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주고 있었는데 여기가 P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P가 쭉 연결시켜서 P가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P가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P는 여기고요. 두 번째 P는 여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 B에 평행하면서
A, B에 평행하면서 지금 B, C랑 만나고 있는 점인 거니까 그럼 얘가 Q입니다 라고도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P가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BC랑 뭐라고 나왔냐면요, ABC랑 삼각형 ABC랑 그리고 삼각형 PQC가 지금 넓이의 비가 9대 4래요. 그럼 윤혜야 물어볼게요. 넓이의 비가 9대 4면은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에요? 네, 자, 얘 넓이의 비가 9대 4니까 요 삼각형의 지금 닮은 비는 3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P가 여기 있었을 때 그러면은 요 삼각형과 PQC니까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ABC 요 큰 삼각형이 3대2니까 요렇게 3대2라고 하는 닮은 비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네. 자, 그랬었을 때 그때 P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3대2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요 옆변의 길이도 이렇게 해서 3대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는 1입니다 라고 찾아줘서 첫 번째 요렇게 그려졌을 때는 저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고도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림 이쁘게 잘 그려보고 알겠지? 네, 자, 그래서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럼 A가 원래가 뭐였었냐면요, 마이너스 1,2였고요. C가 5,5였었는데 1대2로 내분하는 점인 거니까 3분의 그리고 5 빼기 2 그리고 3분의 5 더하기 4 라고 해가지고 1,3입니다 라고 하는 P1의 좌표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겠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P1이다 라고 잡아놓고 P1을 1,3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저 점의 좌표를 우리가 P2입니다 라고 생각했었을 때 아까 전에 똑같은 거야. 닮은 비 3대2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요거랑 자, 잘 봐봐요. 자, 요거랑 요게 3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도 밑변으로 봤었을 때 얘가 3이었었으니까 얘가 2입니다 라고 가져가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저거를 우리가 직선으로 조그맣게 그려서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가 마이너스 1,2였었고요 여기가 C라고 해서 얘가 5,5고 요 점의 좌표를 P2다라고 해서 A, B입니다 라고 생각했었을 때 얘가 3대2가 된다고요. 이렇게.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진아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결국 얘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겠어요? 마이너스 1,2랑 A, B를 3대2로 내분한 점이 5,5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내분한 점인 거니까 5분의 라고 이렇게 찾아놓고 3A 마이너스 2랑 3B 플러스 4가 지금 5,5예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값은 3, 9, 27 해서 9. 자, 그 다음에 얘가 25가 되려면은 B는 7. 그래서 P2의 좌표는 9,7입니다 라고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라고 나왔었냐면은요, B, P1, P2의 무게중심의 좌표인 거니까 B가 어디냐? 네, B가 2,-3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랑 동그라미 친 거,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가지고서 무게중심의 좌표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자, 답은 너네들이 완성시켜 볼게요. 알겠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넌 답을 찾은 거야? 아니에요.
못 찾았어. 풀다 못 찾았어. 풀다 못 찾으세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9번이랑 1-10번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9번만 한번 좀 해봅시다. 1-9번 그냥 미지수 놔둬서 문제 푸는 거여서 안 돼요. 뭐였지? 코코마 뭐였어? 코코마 7이었대요. 네, 이거였대 이거. 이거 그림은 지워도 되죠? 주은아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정윤이는요? 유는요? 으흥 네라고 해야지. 으흥이 아니라고. yes 외국인이에요? 으흥 오케이 thank you I love you. 아니 그냥 그렇다고 인상 쓰지 말고 예린아. 안경 써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늘 왜 늦었어요? 일이 있었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일이 있었어. 중요한 일이었나요? 네. 오늘 맞아요. 방학식이었죠. 슬프다. 다음 주 하고. 방학했어요? 오늘. 지은이는 방학했어요? 여긴 다 했는데 왜?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같은 학교에? 방학했는데 여기는 왜 하냐고? 우리는 방학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슬픈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는 딱 1년에 2번 쓰지 않아요? 1년에 2번밖에 안 쉬어요. 우리 8월 15일 날 수업합니다. 네. 그리고 추석 때는 거의 한 10일 쉬잖아요. 근데 우리 딱 3일인가 4일밖에 안 쉬어요. 어차피 3일인가 4일밖에 안 돼. 아니 오는 날이 애초에 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빠져요. 딱 한 번만 빠지더라고요. 한번 빠진다고요? 네.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리 아니야 이거 얘기하면은 뭔가 학원을 끊고 싶어질 것 같아. 얘기해주세요. 싫어 얘기 안 할래. 쌤 이런 거 얘기해줘야 돼. 왜냐면 일정이 있어요. 그래 이건 정보니까. 그래 오케이. 우리가 10월 1, 2, 3 4 5 6 7 8 9 10인가?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뭔가 며칠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 지금 우리 내신을 먼저 보고요. 제일 마지막 주가 금요일이 10월 3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10월 3일 날이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5, 6, 7, 8, 9, 10, 11 해가지고,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때까지 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쉬는 거는 요렇게만 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월수반인 거예요? 월수반은 없어요. 월 금반밖에 없어서 수요일 수요일 그건 안 하는 거죠. 월요일날 수업이니까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2번만 빠지고 요때는 와야 돼요. 요때. 그러니까 2번 오는 거 아니에요? 저거 10월 3일 그렇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빠진다고요. 요때. 클리닉 빼놓고 본 수업은 딱 한 번만 빠진다고. 알겠죠? 네.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하면은 너무 슬픈데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수업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수업했어요. 저 올해 10년 되자마자 여기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월 1일 날도 수업했어요. 1월 1일은 신정이잖아요. 네. 수업. 신정되고 아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미리. 그지? 이미 겪어본 사람 이미 겪어보면서 집에서 막 엄마랑 싸우고 막 온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대체 왜 가야 되냐. 근데 우리는 아무튼 우리의 컨셉이에요. 쉬지 않고 공부한다. 시험 끝나는 날에 물렁하면 빠져도 돼요.
시험 끝나는 날은 거의 수업이 없긴 해요. 네, 그때는 아니 시험 끝나는 날은 거의 안 왔어요. 맨날. 간다고 해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좀 있어서. 자 봅시다. 자 그럼 B의 좌표, C의 좌표를 A, B다라고 놔두고 얘 C, D입니다 라고 한번 놔둬 볼게요. 1-9번. 네, 자 그래서 A 좌표가 요거였고 BC의 좌표 구해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C의 X좌표는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무게중심 3,-1부터 얘부터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자 그럼 무게중심은 2 더하기 A 더하기 C 나누기 3, 2, 3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B 더하기 D 더하기 16 나누기 3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서 자 이거 일조로 넘기면은요 A 더하기 C는 7입니다 라고 찾아줄 수가 있는 걸 거고요. B 더하기 D는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9 이렇게 지금 찾아줄 수가 있겠죠. 요게 두 조건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외심의 좌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외심의 좌표를 모르고 아니야 외심의 좌표가 네 2,1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요번 2-2에서 나오는 건데 얘를 외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 가운데 들어가는 요 길이는 다 똑같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요 무게중심은 그냥 없애버리고요. 구해놨으니까 그럼 요렇게를 같다라고씩 세워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외심과 요거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은 2에서 2 빼주고 제곱하고 1에서 16 빼주고 제곱하면은 결국은 그냥 써놓고 할까요? 자, 그리고 16에서 1 빼주고 제곱하고 루트 씌운 거랑 자, 모랑모랑 사이의 거리인 거야. A-2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하고 루트 씌운 거랑 같습니다 라고 먼저 식 하나 세울 수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먼저 생각해주면 15의 제곱만 들어가는 거니까 25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4a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2b 그리고 여기서 더하기 4 더하기 1 해주면 더하기 5입니다. 이렇게씩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 요거 사이의 거리가 요거 사이의 거리는 어차피 요거 좌변은 225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C-2의 제곱 더하기 D-1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으니까 225는 C제곱 마이너스 4C D제곱 마이너스 2D 그리고 얘도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줄 수 있겠네. 이렇게 지금 두 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식을 이제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은요. 띵. 뭘 대입해볼까요? 뭘 대입해보지? 자, 그러면은 먼저 요거를 A는 7-C다 라고 이렇게 바꿔보고요. 얘도 B는 마이너스 19-D다 라고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너무 복잡하다.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위에 거에다 할걸. 그치? 그래도 편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225는 7-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7-C라고 쓸 수 있고요. 차라리 좀 기름이나 더 위에다 대입하면 그냥 위에다 대입할까요? 위에다 대입하는 게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리고 뭐 좌변은 똑같이 225다라고 나올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 7-C를 대입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 5-C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이너스 19-D를 여기다가 대입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20-D의 제곱입니다. 이렇게씩 세워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지? 자, 그러면은 CD가 있고 여기도 CD가 있으니까 요거 전개한 걸 여기 아래다가 써서 연립해서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요거 전개하면 225는 25 마이너스 10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400 더하기 40D 그리고 플러스 D제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을 우리가 서로 같이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다고요. 알겠죠?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한번 그대로 써볼까요? 자, C제곱 마이너스 10C 그리고 플러스 D제곱 그리고 더하기 40D 그리고 25랑 400 더하면 425는 225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 지금 서로 빼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C제곱, D제곱, 225, 225 다 사라지면서 좌변은 0이다 라고 나오고요. 자,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6C. 자,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42D. 그리고 여기서 이거 빼준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420. 자, 요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또 요거를 어디다 대입하면 좋을까?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래서 C랑 D가 있었던 거니까 C랑 D를 잠깐만 이거랑 이거를 네. 자, 그럼 아닌데 C는 D는 아니면 A하고 B를 더해서 저하고 식을 맞춰도 될 것 같지 않나요? A랑 B를 더한다고요? A는 C-C하고 B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K를 더하고 근데 C하고 D로 식이 변하게 되니까 근데 A 더하기 B가 모르잖아요. 네? A 더하기 B를 모르잖아. 네, 저거 C-C하고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K를 더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더했을 때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뚜뚜뚜뚜뚜 그러면은 뭐가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10번도 거의 그런 거 네, 10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뭐가 사라져야 될까? A, B를 여기다가 대입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식이 나왔고 여기서 나온 식과 서로 빼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6으로 다 나눠준다. 6으로 안 나눠지네. 그럼 그냥 60-42D는 네. 그러면 뭐 3으로 나눠줬을 때 아니요. 6으로 나누면 돼요? 되네. 네, 그래서 6으로 나누면 C-7D는 70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C는 7D 더하기 70인데. 하하, 뭐지? 잠깐만. 요거랑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또 다른 조건이 있나? C의 X좌표가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말밖에 없는데 그치? 그래서 저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정리한 거를 이게 되나? 한번 해볼까? 자, 요거를 얘를 C는 이라고 해가지고 7D 더하기 70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D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225는 7D 더하기 70인 거니까 와, 숫자 겁나 커지는데? 그러면은 5에서 얘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7D 마이너스 65의 제곱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렇게 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요거 어떻게 계산하니 요거를? 65 그래서 제곱이 이거를 못 푸는 3,500에 325 4,125 너무 최악인 문제. 이렇게 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푸는 거 맞긴 한데 그래도 숫자 너무 커져요. 너무 커지긴 한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는 맞긴 해요. 그래서 차라리 C-에다가 D-1에 넣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니면 근데 그럼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여기다 대입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요거다 대입해도 근데 숫자는 커지긴 똑같긴 한데 요 뒤에가 D-20 D만큼은 아니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225는 뭐 C가 7D 70이었었으니까 7D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68의 제곱에다가 D-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면 되긴 하겠죠. 그치?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이거 숫자 너무 큰데. 이거 이래서 이 연습 문제가 싫어. 49D 제곱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 풀다가 시간 다 잡아먹을 것 같아. 4 나와요. 68점. 그래요? 계산하기 싫다. 계산하기 싫다. 갑자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답지에 이거 계산하면은요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1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과정이 과정 똑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조금 이따 해봐요. 알겠죠? 누가 나한테요? 네, 너네들이 해야죠. 1-10번도 근데 똑같나? 네. 네. 과정이랑 이렇게 시험을 너무 두 개도 들다니까 너무 무거워. 아니야, 괜찮아요. 잘라요. 그럼 너가 알아서. 진짜 너무 무거워. 네. 근데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나도. 네, 자 그러면은 요거 1-10번이랑 1-9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겠죠? 응?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풀었는데 좀 계산을 모르는 거. 근데 이건 나도 계산하기가 너무 싫다. 이거. 쌤이 이따 계산해. 계산 같이 해. 오쌤한테 계산해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오쌤 안 돼. 왜요? 빡칠 수도 있어. 힘들어.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는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진짜 아무거나 때려 넣으면 근데 뭐 사실 뭐 아무거나 때려 넣어서 계산해봐도 상관이 없는 게 A하고 B하고 자연스러워. 뭐가 되는 거냐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어떤 수의 제곱수고요. 얘도 어떤 수의 제곱수다라고 생각해주면 그치? 자, 그런데 얘도 어떤 수의 제곱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15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될까? 15의 제곱 되는 게 없어요? 81이랑? 9대 12 대 15. 네. 자, 그래서 얘가 네, 7D 더하기 68이 140과 10이지.
네, 그래서 얘가 9가 되고 그리고 D-1이 뭐가 된다고? 12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얘가 12가 되고 얘가 9가 되는 이런 경우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치? 네, 전개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9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려면은 D값은 얼마지? 8 분수 나오지 않나요? 분수 나와요? 마이너스 8? 9요? 네. 분수 나오면 그럼 안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은 얘가 12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은 얘가 56이 돼야 되는 거니까 D값은 8 이렇게 마이너스 8. 네,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전개 안 하고. 그죠? 노가다 안 해도 될까? 네, 노가다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D-1이 9가 되는 거니까 D값은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쌤 마이너스 9여도 제곱하면 80이 되지 않아요? 네? 예? 요거에서 네, 그래서 여기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8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8 나오는 거니까 D값은 마이너스 8 완성이겠네. 그죠? 요렇게 한 쌍이고 요렇게 한 쌍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D가 마이너스 8 나왔는데 여기도 D 마이너스 근데 D 마이너스 그러면은 얘가 제곱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죠. 그죠? 플러스 9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9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똑같은 지금 D값을 찾기 위해서 D값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나오면 D에다가 마이너스 8 대입해주면 그러면은 C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8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6인 거니까 계산했을 때 14 이렇게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C값이 양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C값은 그러니까 한 점의 좌표는 14, 마이너스 8 이렇게 지금 하나 찾아준 거네요. 알겠죠? 네, 지금 제곱수였었으니까 제곱수로 그냥 찾아본 겁니다. 근데 나왔어. 신난다. 전개할 뻔.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아래 거 1-10번도 똑같이 하는 건데 1-10번은 그냥 하지 맙시다. 알겠죠? 네. 1-10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7시야 벌써. 큰일 났어. 괜찮아요. 꼭지점 BC 아니에요? 왜 A는 안 보고 AP는 안 보여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해놨었던 뭐 A 더하기 얼마는 얼마랑 그리고 B 더하기 뭐 그거 나왔던 거 거기다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A는 7-C 네? A가 뭐였다고요? 7-C였을 그래. A가 7-C였었대요. 자, 그래서 C 값이 14였었으니까 14 대입해주면은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B 값이 뭐였었죠? B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D였었으니까 D 값이 마이너스 8이었었으면은 B 값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A 값, B 값도 찾아준 거네요. 알겠죠? 네,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개념 한 번만 정리 좀 해볼게요. 개념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펴요 빨리. 수업용 볼게요. 수업용으로 가서 자, 수업용 좀 한번 봐봅시다요. 자, 우선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자, 우선은 기울기부터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자, 기울기다 라고 하는 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우리가 기울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요.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어서 자, 우리가 어떤 두 점이 X1, Y1이다 라고 있고 X2, Y2다 라고 있었을 때 X2에서 X1을 빼주고 Y2에서 Y1을 빼줘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왜 거기다 적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너무 구나. 다음에는 저거 달라고 해야겠다. 자, 그래서 아무튼 기울기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또 기울기를 표현하는 거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요, x 절편분의 그 다음에 y 절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도 요거 기울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또 기울기는 탄젠트 쓴 다음에 세타, 요 세타는 여기다 조그맣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자, 이것도 탄젠트 세타도 기울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근데 얘가 왜 기울기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냐면은요, 자, 요렇게 그래프 그렸었을 때 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생각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3-2 혹시 아는 사람? 했어요? 했어요? 지은이 했어요? 네.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다라고 하는 거는요, 밑변분의 높이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탄젠트 세타를 구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밑변분의 높이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입니다 라고 생각해줄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은 아주 무서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지은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탄젠트 30도는 얼마예요? 오, 대박. 기억하고 있다니. 자, 예린아, 탄젠트 45도는 얼마예요? 3분의 땡! 3분의 3이라고 했잖아요. 아이씨, 맞아요. 자,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지? 자, 탄젠트 60도는요? 왜 몰라요? 3분의 3? 그런 거 없어요. 3분의 3 루트 3. 네, 그냥 루트 3. 자, 모르는 사람들은 적어 놔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울기를 또 표현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어떤 fx다라고 하는 거에서 fx라고 하는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fa다라고 생각해보고 bfb입니다.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라고 생각해보면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b-a분의 fb-fa예요.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 1차 함수 시험 범위 내에서 이런 거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도 준비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자, 방정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요,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울기를 뭐 a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을 b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면은 얘는 y는 ax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지금 써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있고요. 기울기를 a라고 알고 있고, 얘가 x1, y1을 지난다라고 알고 있으면 기울기 먼저 써준 다음에 x 빼기 x1 더하기 y1입니다 라고 씩 세워줄 수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지나고 있었을 때는, 자, 먼저 지금 다 보면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기울기부터 먼저 찾아주고 나서 두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가지고 요렇게씩 세워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몇 번째냐? 그럼 네 번째에서 또 뭐가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냐면은요, 뭐가 있더라? 자, x절편이라고 하는 거를
네, x절편을 a다라고 한번 해보고 y절편을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중학교 방식으로 하면은 x절편분의 y절편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쓴 다음에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씩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x절편분의 x 그리고 y절편분의 y는 숫자 뭐 들어가야 돼요, 우변에? 1. 네, 1. 이렇게 해서 넣어서도 식을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끝인가? 또 다른 경우가 있나?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자, 우리 수업용 펴서 2-1부터 한번 문제 좀 풀어봅시다. 수직과 평행 그런 거는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수직과 평행,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시험 어려워. 저번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이거부터 틀리고. 왜요? 저번 때 뭐 다 잘 보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누가 쉬웠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냥 내는 거지 뭐. 그냥 내고 그냥 잘 봐. 한개 먼저 나왔어요. 몰라? 기억 안 나요? 네. 하루 지나면 까먹어요. 오늘 시험 뭐 나와요? 거미가. 공통수학 2랑 공통수학 1. 일단은 조합하고 조합은 그냥 그런 거 나와요. NCR 더하기 NPR은 그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NCR과 뭐 NPR은 더했을 때 뭐 20이 나옵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보여요?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일상이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차함수의 꼭지점 찾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평면좌표에서 뭐 그런 거 했었나? 기억이 안 나요. 몰라. 그만 물어봐. 자, 아무튼 그런 거였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1번, 2번, 3번에 대응하는 게 뭔지를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을 먼저 y는 이렇게 해주고 얘를 마이너스 ax 플러스 2b다 라고 고쳐줄 수 있고요. 얘는 y는 이라고 고쳐 생각하면 마이너스 a분의 1x 그리고 마이너스 2ab인데 a를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b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얘는 y는 ax 맞죠? b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두 개는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고 다른 한 개는 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었던 거니까 요 두 개가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고 얘가 오른쪽 아래로 향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반드시 m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겠네. 맞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2b랑 마이너스 2b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그치? 자,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근데 2b랑 마이너스 2b랑 누가 더 큰지는 모르잖아요. 왜냐면 b값이 뭐 양수다 음수다 그런 말 안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b-1이었잖아.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가 b-1입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b-1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b-1은 지금 0보다 크니까 b값은 1보다 큰 양수예요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겠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요게 m값을 기준으로 b값이 뭔지를 찾아주고 나서 그 b값을 여기다 넣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2b가 더 위에 있고 마이너스 2b가 더 아래에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n이고요 얘가 l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면은 되는 겁니다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필수예제 2-2번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수직이 나오네.
수지 안 넘어가야 돼. 싫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 개념 체크라고 하는 데가 나와 있는 거 그거 보면 됩니다.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평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평행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a-분의 a랑 그 다음에 b-분의 b는 똑같은데 평행하는 건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c-분의 c는 서로 달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일치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다 똑같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요, 수직을 얘기해 볼 건데요.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는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끼리 서로 곱해주고요. y 앞에 붙어 있는 개수끼리 곱했었을 때 0이 나오면 수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교점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개수. 아, 알았어. 인상 쓰지 마.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한국 못할 수도 있지. 자, 아무튼 그래요. 아, 옛날에는 막 되게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썼고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옛날엔 있습니다 라고 썼었어요. 이게 막 바뀌고 막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죠. 그죠? 아, 그렇다고요. 자, 교점의 개수 그러면은 정윤아 이거 몇 개예요? 0개. 평행하니까 만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일치하는 거니까 얘는 졸라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네, 무수히 많다. 자, 그리고 얘는 교점의 개수 1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는 거고요.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요. 얘는 해가 1개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y는 ax 더하기 b랑 y는 a-x 더하기 b 형태로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평행하려면은요 a-랑 a는 서로 똑같은데 b는 b-랑 서로 달라야 되고요. 일치할 때는 a-a는 서로 똑같고 얘도 서로 똑같다라고 해주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증C a랑 a-랑 곱했을 때 뭐 수직이려면 어떤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요 숫자랑 요 숫자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방정식처럼 나왔었을 때는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랑 y 앞에 붙어 있는 개수 곱해주고 더했을 때 0이고요. 얘는 그냥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겠지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2-2번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직선이 모두 마이너스 1,1을 지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었으니까 그냥 둘 다 마이너스 1,1 대입해가지고 뭐 해주면 되는 거겠어요? A랑 B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몇 번이요? 2-2번이요. 아이, 뭐 의흥이야. 필수예제 2-2번이야. 너 진짜 뭘 자꾸 응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건 너네들이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두 직선이 모두 2x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1과 평행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보면 자, 평행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으니까 얘랑 평행하대. 그러면 2분의 a랑 그리고 1분의 b 플러스 2랑 그리고 마이너스 1분의 b가 이렇게만 서로 달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치? 자, 그래서 a는 2b 더하기 4랑 같습니다. 이런 조건을 먼저 찾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식이 뭐였었냐면은요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y 더하기 2는 0이 얘랑 지금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2분의 2랑 그리고 1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b랑
그리고 마이너스 1분의 2는 이렇게 달라야 되는 거니까 2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6b랑 같습니다 라고 해서 둘이 연립방정식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맞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값 중에서 얘랑 얘는 지금 서로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b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조건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직이다 라고 해서 문제 풀었었을 때는 얘랑 얘랑 곱해주고 얘랑 얘랑 곱해주고 여기 앞에 붙어있는 숫자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해야 했을 때 0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2랑 2랑 곱하고 여기 앞에 붙어있는 요 놈과 요 1을 곱해주고 더했을 때 0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연립방정식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직선이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일치한 거니까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해서 문제 풀던지 아니면은 요거처럼 일치한다 라고 해서 요거처럼 해서 문제를 풀던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는요 몇 쪽까지 해갖고 오면 되는 거냐면은요 지금 수업을 과제하는 것이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몇 쪽부터 몇 쪽까지냐면은요 22쪽부터 27쪽까지 26쪽 아니에요? 아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2쪽부터 27쪽까지 이렇게 해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을 담다는 저번 때 42번까지 했으니까 43번부터 시작해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네 77번까지 해갖고 오시고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35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다가 이번 문제 개? 엄청 어렵다며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내주세요? 또 많아요? 오늘 네. 브릿지인데요. 와, 너 되게 딱딱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요번 숙제가 좀 어려우니까 그럼 요거랑 요것만 해갖고 오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한 10문제만 더 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갖고 오는 걸로 할게요. 숙제 잘 해갖고 오세요.